안녕하세요. 돈의 감각을 키우는 머니센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누구나 궁금해하는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저만의 노하우를 담아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부자 되는 법 배워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은 부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좋은 집과 좋은 차, 높은 연봉, 잦은 해외여행? 이렇다시피 부자의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요. 하지만 대부분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부를 이루었다고 해서 절대 행복한 것은 아니니까 꼭 명심하시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생각은 이래요. 부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돈이 많이 쌓이려면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여야 하잖아요. 첫 번째로 수입을 늘려야 해요. 수입이 늘어나면 돈이 쌓이니까. 두 번째로 지출을 줄여야 하죠. 지출을 줄이면 당연히 돈이 쌓이겠죠. 세 번째로 재테크를 잘해야 해요. 벌어서 쓰고 남은 돈을 잘 굴려야 돈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가 말하는 부자의 3요소는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위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은 갖추어야 돈이 급속도로 불어난다는 거죠. 많이 벌고 재테크를 잘한다거나, 재테크는 못하지만 몸값을 높여서 많이 벌고 절약한다거나, 소득은 일정하지만 재테크를 잘하고 절약한다거나, 절대 한 가지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으니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부자의 3요소,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고 재테크를 잘해야 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중 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 몸값을 높이거나 투잡을 하는 방법이죠. 직장에서 보면 몸값을 높이는 사람들은 보통 회사에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남아서 야근까지 하고, 회식은 항상 참석하고, 상사가 시키는 일은 군말 없이 하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도 있죠. 회사 끝나면 어학원 다니고, 자격증 공부하고, 보통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입을 늘리는 다음 방법은 투잡을 하는 방법이죠. 관련 분야에서의 투잡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분야의 투잡일 수도 있죠. 일 끝나고 대리운전을 한다거나, 편의점을 오픈한다거나,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 수입을 번다거나, 그런 거를 말하죠. 말로만 들으니까 생각보다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어렵진 않네요. 다음은 부자의 3요소 중 지출을 줄이는 방법, 즉 절약이죠. 개인적으로 절약은 검소함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가정교육에서부터 배웠다면 금상첨화죠. 저는 특히 20, 30대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젊음이 있는데 몇천 원짜리 티 입으면 어때요? 맞잖아요. 몇천 원짜리 티도 20, 30대에 입으면 그래도 젊어서 그렇구나 하지, 20, 30대에 펑펑 쓰다가 40, 50대에 돈 없어서 몇천 원짜리 옷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초라해 보여요. 사회초년생은 특히 결혼 전이시면은 무조건 월급의 80% 이상은 저축하세요. 마지막으로 부자가 되려면 필요한 부분이 재테크예요. 재테크는 주식,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하죠. 다만 재테크는 보통 시드머니가 필요해요. 제가 앞서 사회초년생은 월급의 80% 이상을 저축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80% 이상 꾸준히 저축을 한 사람들은 재테크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드머니가 없으면 재테크로 큰 수익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재테크는 보통 공부와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어릴 때 보통 부모님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바로 수입을 늘리는 방법 중 몸값을 높이는 방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나오면 아무래도 몸값이 높아질 확률이 높아지니까. 또 부모님이 용돈 아껴 쓰라고 하시잖아요. 그건 지출을 줄이는 방법, 절약이잖아요. 부모님의 깊은 뜻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다만 재테크는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금융상품은 매일같이 나오고, 카드나 보험은 수시로 없어지고 개정되고, 재테크는 결국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부자의 3요소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잘 생각해보면 그중 두 가지는 젊은 나이에 가진 거 없어도 가능한 요소가 있죠. 바로 많은 경험을 해서 몸값을 높이는 부분과 절약하는 법, 꼭 명심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제 경험을 예로 들 거예요.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은 머니센스가 금수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여력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꼭 영상을 보시길 바랄게요.
제 학창 시절은 그냥 평범하게 부모님이 하라는 공부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게 돼요. 대학교에 들어선 순간 아버지께서 이제 큰 빚을 진 걸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막막했죠. 대학교 등록금부터 자취 생활비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제가 나름 생활력이 강하거든요. 생각이 든 게, 등록금은 공부를 해서 장학금을 받으면 되고 생활비는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되겠다 싶어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 했던 것 같아요. 뭐 편의점, 커피숍, 물류센터, 상하차. 아, 혹시 그 마루타 아르바이트라고 아세요? 1박 2일로 대학병원 가서 고혈압약 이런 거 먹고 시간마다 이제 피 뽑는 알바였는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임상실험 아르바이트였죠. 그때는 그게 좀 고수익이었거든요. 그렇게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고 방학 때 아르바이트로 틈틈이 모은 돈으로 해외 경험을 얻고자 어학연수를 가게 돼요. 그리고 6개월 후 귀국해서 취업 준비를 하게 되죠. 집안의 가세도 기울고 저도 대학 생활을 힘들게 하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뭐 늘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간절함이 전달되었는지 꿈꾸던 은행에 입사하게 돼요. 입사 날짜가 정해지고 그때 참 무슨 생각인지 입사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일주일 후 입사 가능하냐고 인사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어쨌거나 허락을 받고 지금까지 모은 돈 탈탈 털어서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를 등반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가진 거 없이 직장 생활을 시작해요. 모은 돈 있는 거 어학연수 가고 히말라야 오르는데 다 썼잖아요. 그게 제 나이 26. 은행 입사한 지가 만 10년이니까 한 10년 전이네요. 제가 누군가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은행에 입사하게 됐는데, 경제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면 제가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제 월급 펑펑 쓰면서 남들에게 월급을 모아라, 뭐 자산 관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월급의 80% 이상은 무조건 저축을 했어요. 그리고 2년쯤 지나 우연치 않게 친한 친구의 사업 투자 제안을 받고 모은 돈 그 당시 3,500만 원하고 대출 4천만 원 해서 총 7,500만 원을 투자하게 되죠. 그 당시 20대라 뭐 망하면 다시 벌면 되지, 뭐 아직 젊잖아, 뭐 그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투자를 하고 나서는 우선 수입이 월급 말고 다른 곳에서 생기니까 대출금은 뭐 금방 다 갚았어요. 뭐 그 후로는 시드머니가 모이면 재테크도 하고, 직장 끝나고는 밤 12시까지 친구랑 투자 이야기며 재테크 공부며 뭐 그렇게 지냈죠. 당시 친구가 저희 집에서 저희 어머니하고 저와 같이 살았거든요. 친구도 형편이 좋지 않아서 뭐 그렇게 매일같이 10년을 보냈죠. 아마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지 않았나 싶어요. 10년이 지난 지금 제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뭐 결혼도 제 힘으로 했고요. 신혼집도 제 힘으로 얻었고요. 그리고 지금 자산은 해외 부동산, 뭐 주식 등 포함해서 제 나이에는 엄청 많이 모았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제 자랑이 아니에요. 돈은 있다가도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누구나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부자가 되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당시 멘토도 없었고 오로지 재테크, 자기계발은 다 책으로만 배웠으니까. 지금은 유튜브만 봐도 많이 성공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배울 수 있는 루트가 넘쳐나요. 그리고 남의 성공 스토리나 부자가 된 이야기를 듣고 절대 남의 성공을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배우세요. 배워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해요. 특히 20, 30대는 고생을 하더라도 많은 경험을 쌓아야 해요.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내가 투자를 하던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때 반드시 도움이 돼요. 제가 해외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했겠어요?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게 된 배경도 해외 어학연수가 큰 힘이 된 거죠. 여러분은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들을 보시면 아마 놀라실지도 몰라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를 등반하고 헌혈은 100번 넘게 해서 명예의 전당에 오르고, 마라톤 안주도 2번 넘게 하고, 주식으로 200% 이상 수익도 내고, 자격증도 40개가 넘어요. 진짜 저 믿고 따라오셔도 돼요. 앞으로 저는 부자의 3요소, 몸값을 높이거나 투잡을 통해 수익을 늘리는 방법, 절약을 통해 지출을 줄이는 방법, 재테크를 통해 목돈을 굴리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구독하셔서 영상 놓치지 말고 보시기를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